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39호 안건인 평택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추진 중인 평택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의 진행 상황과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KG 엔지니어링의 박주광 전무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KGN의 박주광 전무입니다. 그럼 평택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이해, 계획의 개요, 현황 여건 분석, 관리 유형 구분, 관리 방안 구상안, 과업 수행 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업지역법에 대한 제정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산입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지만 비산업단지는 용도지역 관리 외에 별도의 관리 방안이 미흡해서 국토부에서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로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2022년 1월 6일 시행이 돼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공업정비계획에 대한 후보지 발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평택시 전역을 검토했을 경우에 약 1.18 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대상지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7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황 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입면 청월이 1원입니다. 이 지역은 LG전자 대기업 공장 입지로 단위 공장이 입지해서 이용 중에 있고 면적은 41만 7천 정도 됩니다. 다음은 진입면 가공이 1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롯데 웰푸드 대기업 공장이 입지하고 있고 면적은 94,45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면 하북리 37.1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상지 내 산업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흥원제지가 공장 입지로 단위 공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공장이 폐업됨에 따라서 2020년 7월 한국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8,000 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진입면 가공이 1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일 유럽 대기업 공장 입지로 단위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67,433 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진입면 견사리 1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 야구르트 대기업 공장 입지로 이용 중에 있으며 면적은 51,300 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7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KG 모빌리티 대기업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41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동 43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동 나비엔 대기업 공장과 평택 성능공원, 신흥 GNT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7만 9,1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평택 지역은 이제 7군데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관리 유형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리형은 이제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산업정비형은 기존 산업이 쇠퇴돼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이제 유후 국교원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산업에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인 7군데에는 지금 현재 그 커다란 활용 가능한 국교원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산업혁신형은 없고요. 산업관리형과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단 관리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공업 지역에 대한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반 분석은 성장, 선도 지능 산업 비율, 산업 밀집도, 산업 최소 증감을 고려해서 성장, 유지, 쇠퇴 3개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 여건 무성은 산업시설 노후도, 도로를 감안해서 양호 지역, 불량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방 종합 분석 내용은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유지 지역은 3개, 쇠퇴 지역은 1군데, 2개 지역이 성장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 분석 결과로는 이제 양호 지역이 3군데, 불량 지역이 4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위 공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4군데, 일부 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한 3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 지역 관리 유형 설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택시 공업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 유형 구분하였습니다. 산업정비형과 산업유지관리형, 산업세택관리형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정비형은 지역 여건 분석에 따른 여건 불량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유지관리형은 산업세택 지역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 공장이나 지역 여건 분석 통해서 여건 양호 지역에 대해서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세택 관리형은 산업세택 지역과 단위 공장 또는 지역 여건 분석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관리지역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총 이제 7군데에서 산업정비형이 1군데, 산업관리형 중에서 산업유지관리형이 5군데, 산업세택관리형이 1군데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방안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비형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비형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친선형 산업 창출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부 관리 방향으로는 이제 용도 혼재 지역 경우에는 기존 산업시설 부지의 비율을 이상을 유지하고 대상지 내부 산업의 용도 기능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민간이 제한이 가능할 경우에는 산업 활성 구역 및 산업 주거 융합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체계적 공간 관리에 의해서 지구장의 구역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유지 관리형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대규모 단위 공장 부지를 대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관리 방향 첫 번째로는 대규모 단위 공장 부지의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시설 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유지 및 권리 여건 개선으로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형성을 위해서 향후 지역 여건 변화로 산업시설 정비, 개량 또는 지원 기반시설 노후화로 정비 확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 정비 구역을 지정을 검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세택 관리형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단위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산업 기반 상실을 고려하여 산업 세택 관리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민 제한 시 산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산업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아닌 타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 용지 등 물량을 배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해 이제 용역은 이제 2023년 9월달에 시작해서 이제 각종 기초조사 및 관련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체 설문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통해서 전략 환경법 수립을 완료했고 주민공청회 및 관련 부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해 평택시 의회 요청을 마친 이후에 연말쯤에 도시계획 심의 통해서 내년 초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 기반 분석 결과 우리 진임 하북리 홍원제지가 분석 결과 좀 세태로 돼 있어요. 뭐 그 세태로 결과는 뭐 우리가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지금 현 실정에 봐서 세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공업 지역을 타 용도로 할 계획 같은 걸 우리 시에서 한번 이렇게 타진해 보거나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 같은 거는 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방금 보고 드린 그 용도 지역상 공업 지역이 그 우리 시에 이제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홍원제지가 그 폐업을 하고 현재 그 공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홍원제지는 거기에 이제 그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그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사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곡지구하고 가곡 2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주거 개발을 하는 거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제지 쉽게 말 그 이론 갖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지역만 우리 공업 쪽에서 해제해서 주거 용지로 뭐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타 인근 지역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계획이 잡고 있나요? 현재 일단 이제 그 홍원제지 측에서 이 주거지역 개발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저희하고 그 사전 협상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위에는 이제 가곡지구가 잘 아시겠지만 가곡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해서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좀 어느 정도 좀 안을 조정하고 있고, 그 주변은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이쪽에 진이 쪽에 이제 주거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그 있는 거를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홍원제주의 그 토지 갖고 실은 그 면적 갖고 그 홍원제지 면적 갖고 우리가 실은 공동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거로 개발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예, 그 면적이 한블럭 어느 정도 되죠? 예. 홍원제지가 68,0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대단지로 조성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여기 한 800세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취재는 잘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 올해도 이제 그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그 가곡 1지구하고 가곡 2지구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그 일단 충분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이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 사업지구에서 그 하나의 초등학교를 확보를 그 해야 되는지 아니면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입니다. 이거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공청회도 다 마치신 거죠? 2024년 11월에? 예, 지난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관리 유형을 제가 보니까 후보자별 종합 분석 결과 단일 공장 부지가 단일도 있고 단일이 아닌 데도 있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세계동에 보면 경동 나비행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보고는 받았지만 산업시설 노후화로는 100%고 도료율이 23%밖에 안 돼 갖고 이게 불량이고 단일 공장 부지도 현황이 단일 공장 부지가 아니고 이제는 같이 성장 기반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청회상 내용이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부분 그 이쪽에 그 경동나비엔 세교동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한계 기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현재 안에 계신 분들도 이 공업지역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공청회 때도 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진은 어떤 상을 하실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공청회에서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뭐 다시 뭐 추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청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그 2022년 1월에 법이 생기면서 그 3년 이내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 그 이제 의회 보고를 드리고 그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그 자문을 받아서 1월 달에 이제 그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일 공장 부지가 이게 경동 나비엔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 그 위에 한국야쿠르트하고 롯데 웰푸드 이 단일 공장 여부에는 저는 X표가 돼 있는데 여긴 분포 소유자 부지 비율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단일이 아니고 여기는? 그건 원래부터 이제 이쪽에 그 세교동 지역은 보면 이제 그 예전에 그 신흥목재하고 그 경동나비엔 부지가 계속 크게 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이제 그 병원이나 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여기 기반에 보면 뭐 아까 세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지 뭐 성장형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저희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잘 저기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흠 의원님. 네, 손함정입니다.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평택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법이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이번에 처음 시행을 처음 하는 하시는 겁니다. 거죠? 이 특별법인데 그 2022년도에 그 법을 만들면서 3년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뭐 1번부터 7번까지 지인이 청우리, 가곡리, 하북리, 가곡리, 견산리, 칠계동, 세계동 이게 기존에 산단 조성이 돼 있는 인가요? 아니면 뭐 신규로도 들어가나요?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 시의 그 산업단지는 이제 그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산단 조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산입법에 의한 산단 조성이 아니고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이제 공업지역에 입지한 공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는 이게 이제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0.6%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 비율이 높일 수는 없나요? 주차장 법. 그 주차장은 지금 이제
산단 그 산입법에 의한 산단들도 이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와서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저희가 주차장 부서하고 그 이 공업 지역이나 이제 산단에 그 주차 비율을 더 그 강화를 할 건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평택시에서 안고 갈 그 숙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신규 산단 조성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이제 구 산단에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게 확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도 세교 산단에도 아마 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을 아마 신기루다가 추가로 하는 거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공업 지역 내에 근로자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공장 내로 아마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공장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일부 그냥 그 노면 주차장에다 노상 주차를 하고들 이렇게 출근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평택시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좀 도시계획과에서 좀 청구를 하여 주시고 1.18km면은 약 한 35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면적이 전체적으로. 35만 평인가요? 지금 그 평택에서는 반도체 쪽으로다가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산업단지 내에 그런 그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이제 산단 그 산입법에 의한 산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요건 이제 현재 용도 지역상 그러니까요. 이제 공업 지역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홍원재질을 포함해서 대부분 한 개 기업에서 이 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세교동만 그 예전에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그 여기만 이제 그 저 토지 소유자가 여러분이 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을 뭐 따로 유치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거는 그 산단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입법에서 이제 그 산단 조성 목적에 맞게 그렇게 유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경동나비엔 세교동의 그 준공업 지역 내 경동나비에 있는 게 이제 산업 정비용으로다가 체크가 됐는데 이거는 뭐 지금 몇 년도 정도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정비용으로? 도시계획과장 보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산업 정비형으로 이제 유형을 구분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유형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까 뭐 설명해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하거나 이래서 이제 안에 구체적인 가로방 계획이나 이제 이런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그거에 따른 집행 계획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40 계획안에 접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기준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만들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결정되는 이 이제 도시공업지역에 따른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재정비안에 담아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이게 지금 공업지역으로 이게 된 건 언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은 2021년도에 된 거, 22년도 시행한 게 된 건 알겠는데 공업지역으로 정해진 거. 그거는 그 각 지구별로 그 좀 그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날짜가 좀 서로 다릅니다. 예. 연도가 달라요? 예. 그 내용이 여기 좀 안 나와 있어서 언제 돼 있는지 좀 하고요. 예, 그 자료는 예, 예. 별도로. 그다음에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각각의 산업단지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지금 이제 결정돼 있는 그 저희 도시의 조례상 허용 용적률 건폐율이 그대로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지구 단위 구역이 안 수립돼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구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용도 지역에 따른 조례상을 그대로 반영돼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실제 어떻게 건폐와 용적률이 돼 있는지 예, 그 별도로 자료를 예, 예. 제출해 드리도록. 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뭐 사전에 이거 보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쇠퇴형으로 이게 분류를 한 측면이 크거든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공업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기보다는 현재 있는 현황 속에서 이게 이제 파악한 물론 이제 일정한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럼 공업 지역에서 이게 쇠퇴형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상. 예, 그게 이제 저희 그 도시 기본 계획하고 부합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그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일 공장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의 분석도 좀 총합적으로 해서 그냥 그 공장만 딱 뭐 이렇게 주거 시설로 변경이 되거나 그 아파트나 이런 거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뭐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 기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다른 지역 가보면요.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재개발하는 데 가보면 막 한 500평, 1000평을 도로 쪽에 해갖고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기부 채판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뭐 땅이 싸서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 협상 속에서 관철을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타협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그럴 소지가 있는 공업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전에 한창 좀 논의됐던 뭐 우리 큰 사업장이 뭐 다른 우리 시내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뭐 변경하는 부분도 논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의 선례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어제 도시계획과 국장님이 그 주관 또 부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동 쪽에 이거는 공업 지역이었는데 여기 병원도 있고 그 체육 시설도 있고 근데 이게 공업 지역인데 이게 그 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전에 됐던 거예요? 예, 거기는 그 준공업 지역이고요.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 아니고 준공업 지역으로 돼 지역이고요. 있어서. 그 중공업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현재 그 병원이나 이제 체육 시설들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 보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그런 이제 들어오면서 보면 조건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난개발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나 여러 가지 통해서 물론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향후에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네, 네, 그런 이게 부분을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안 돼 있고 이제 개별 필지별로 그 용도 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들을 그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그 이쪽에 그 필요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냥 분석한 이 용역 그냥 자체로만
말씀드려 보면 그 관리 유형 구분해 보면 그 15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예시안을 물론 예시안이니까 대규모 공장 부지를 뭐 지식산업센터로 뭐 예시안으로 해서 산업혁신형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나 예시로 해놨긴 했는데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단 말이죠. 뭐 분양도 안 되고 공실 뭐 분양 됐어도 뭐 공실이 많아갖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산업혁신형으로 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뭐 지금 답변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좀 고민과 검토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관리 유형 부분 보면 17페이지 보면 한국 야구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사는 하나인데 소유자 부지 비율이 63.4%인 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지는 이제 그 주된 회사는 이제 야쿠르트가 입지해 있는데요. 그 관련된 이제 이제 협력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전체 비율은 이제 그렇게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유자는 또 달라요? 그렇게 이제 구분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지역 여건 뭐 분석 결과도 보면 그 도로 비율 뭐 이런 거 기준 해놨잖아요. 8m 이상 도로. 그거 보면 대부분 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가 어려웠던 시대에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향후에 어떤 아까 뭐 손하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이나 향후에 어떤 그 기반 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영역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이게 용역이 23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종료가 그러면 내년 1월에 끝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입 공고가 돼야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주민 공청회가 올해 10월달에 다 이제 7개 군데 다 하신 거죠. 저희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문예관에서 예. 거기에는 뭐 주민들의 어떤 호응들은 좀 있었습니까? 의견이나? 일반 주민들은 더 관심이 없고요. 네. 여기 해당 지역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도 보통 이제 단일 기업이 대부분 공업 지역 내에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여건 되게 변화가 그러면 없는 거라 단일 관심이 공장 없습니다.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만 공청회에 참석을 하셨겠네요. 예, 그분들도 거의 많이 참석은 안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7군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 계획은 더 있나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현재 이제 7군데가 예전부터 70년대나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그 저희가 그 국회법상 이제 그 공업지역으로 관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단은 산입법에 의한 계획적인 산단이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 더 늘어날 그런 그 변화는 좀 별로 없을 것 어떤 같습니다. 면적 이상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연수대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입지라든가 이런 여건에 의해서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추가로 더 할 지역은 없는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예, 현재 그 용도 지역상 공업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외에는 공업지역으로 되는 지역이 없는 거죠? 단일 네, 공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 공고가 되면 현재 여기에 공장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침해나 이런 건 없나요? 예, 그
이제 제일 크게 뭐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7개동 같은 경우에 150-3번지 이런 같은 경우에 유지 관리형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기본 계획상 유지 관리형으로 된다.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는 이쪽도 이제 KG 모빌리티가 단독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여기에 지금 계획이 이쪽에 뭐 지구 단위를 더 수립하고 뭐 그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 유지형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 공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G 같은 경우. 지금 그 현재 상태로 대부분 저희가 이제 7개 지역에서 그 홍원제지는 지금 폐업을 한 상태고 세계동 중공업 지역은 이제 그 여러 그 복합 시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단일 공장이나 그 부대 협력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현 그대로- 어찌 됐건 현 시점에서 예.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이게 5년마다 이제 네. 재정비를 하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기존 공업 지역을 새롭게 그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현재 용도 지역상 공업 지역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을 네.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제 다른 의원님들 모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통적인 의견들이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의 연관성이라든지 주변 지역하고의 조화로움이랑 그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그 효율화 그리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용도 혼재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녹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미래 지향성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 고려해서 기본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번호 제9-540호 안건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호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미집행 도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 설명, 미집행 도시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23년 11월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23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평택시 도시의 시설은 총 8,140개소이며 그중 95%인 7,787개소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정 고시된 도시의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353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2023년 8월 대비 395개소에서 353개소로 44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신설 17개소,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변경된 게 1개소, 집행 22개소, 폐지 38개소입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로 현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현황입니다. 도로는 작년 대비 3개소 감소하여 미집행 시설은 276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3,721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작년 대비 9개소 감소하여 총 26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2,99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5개소 감소하여 총 17개소이며 소요 사업비 약 72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 현황입니다. 기타시설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개소가 감소하여 총 34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5,881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따라 시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102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11개소, 기타 11개소이며 총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7,80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2025년에서 2027년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 반영하였고 2-1단계, 2-2단계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장기 구상사업을 기준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결정된 도시시설 중 장기 집행계획이 수립하지 못할 경우 실효시기 도래별로 구분한 단계별 집행관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실효 예정시설이 없으며 2026년 실효 예정시설은 도로 1개소,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27년은 도로 42개소, 공원 4개소, 기타 2개소이며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이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도식화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시시설은 보상비 상승, 실공사비 반영,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미집행 도시시설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2,6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예산은 5,203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연평균 소요사업비는 4,52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계획상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미집행 도시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한 바 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반영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해서 의견 청취권으로 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폐지하고 실효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 미집행 계획이 계속 실시되는 거냐 아니면 실효되냐 폐지되냐 그런 것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폐지냐 실효를 갖다가 결정이 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좀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그 실효나 이제 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 인근 그 이제 해당 마을이나 아니면 개별 소유자들한테도 저희가 일일이 다 통보를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당연히 이 시료를 그냥 무작정 시에서만 간단히 공고를 하지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당신이 뭔가 여기에서 뭘 하려고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하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민원에 좀 소지가 없도록 좀 확실히 좀 인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과장 첨언에서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이제 폐지로 보고드린 내용은 이제 이 기반 시설들이 이제 그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그 수촌지구 지구 단위계 구역 제한됐던 지역들이 이제 결정 폐지되면서 이제 기반 시설이 폐지된 거라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저희가 그 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을 하고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평균 연 예산액이죠. 5천억 정도. 연입니다. 연. 충분히 실효되지 않고 가능하시겠어요? 그 지금 이제 사실 필요 예산이 이제 중기에 반영돼 있는 것만큼 실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토지에 대한 실시의 인가를 받고 보상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그 실효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실제 이제 개설하는 사업들 이제 구체적인 공사들은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그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2025년 예산만 해도 저희가 이제 중기에는 이제 3,600억 정도가 반영돼 있는데 실제 예산은 이제 2,900억 정도밖에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소유 예산하고 이제 편성 예산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상이 들어가면 실효는 안 되는 거죠. 예상에서 이제 70% 이상 70% 이상 보상이 되면 실효는 면하는 거고, 그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제 실효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실효가 될 수 있고 어떤 도시계획위에서 또 실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그간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8,000개가 넘는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그 최소한 이제 실효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그 폐지를 한 시설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 부서 그 관리 부서들하고 저희가 항상 협의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이 어려운 시설들은 그 좀 선제적으로 그 해제를 하는 것도 좀 방안이라 그렇게 좀 계속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지금 그 집행률이 95%가 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리를 계획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원영님. 지금 이제 미집행에 대한 그 건수가 우리 평택시에서 좀 몇 프로 정도 집행하고 미집행하고 집행 예상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될까요?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95.1%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미집행률은 한 4.9% 정도 되겠습니다. 미집행이 4.9%. 지금 저기 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위치가 북부 쪽인가요?
빨간색으로 다 체크된 게 적색. 네, 그렇습니다. 예. 북부 쪽이고 여기가 1단계로 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집행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보고서고 2-1단계가 2028년부터 2029년 청색으로다가 체크한 부분, 황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2-2단계가 2030년 이후인데 이 부분에 2030년 이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계획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기 지방 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가 평택시 예산이 2029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 많은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생길 수 있냐 평택시에서 그게 좀 의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평택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그 안을 우리가 이제 용역 보호를 받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사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 낭비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급적 그 실효되는 시설이 없도록 철저하게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 평택시는? 이게 그 2000년도에 이제 그 장기 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헌법 그 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20년이 경과된 2020년부터 이제 그 그 자동 실효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 거는 그 정확한 기억은 없어도 2010년대 정도부터 했던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보고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보고합니까? 네,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언제부터 이 도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서 그 이 개략적인 의견 청취에 이런 건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그 보고를 의무적으로 안 했던 때에는 갖고 있는 내부적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저희가 해마다 계속 의회에 그 꼭 보고를 했습니다. 그 빠뜨린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한 해부터 네, 예, 예. 뭐그 전까지는 놔두고 네. 예, 좀그 요약된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네.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제가 뭐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기본 뭐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평택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을 잘 계획을 하고 잘 집행을 그나마 해왔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뭐 선배 공무원님들 비롯해서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애써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게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뭐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역의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시 집행부에서 파악해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라 도시계획 시설에 넣긴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지 과연 이게 전체 시의 어떤 공공적인 도시계획 시설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그 어떤 민원에 따른 개인적인 어떤 의견인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거고 보는 관점에 따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딱 자르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가지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더 어렵죠. 민원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대한 제일 바람직한 건
그 실효되지 않고 모든 시설들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예산이라는 범위 속에서 꼭 우선순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원칙을 집행부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해오신 부분들도 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도 이제 동서간 균형 발전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한 6페이지에 보면 이 전체가 기타 시설이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근데 이게 그 집행 시설이 있고 미집행 시설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미집행 시설의 개수가 거의 한 40%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고 면적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죠?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제 폐지 결정된 것들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지금 수천지구나 이런데 이제 그 기타 시설로 결정돼 있던 시설들이 지구단위계획 폐지되면서 이제 폐지 결정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집행 시설로 내역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빠져 거지 실제 집행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다. 네, 네, 그건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없어진 거라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담는 우리 현재 예산 평균 예산과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예산과 또 실제 담은 거는 각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나 방안이 좀 있으세요? 물론 재정 상황에 이제 향후에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또 반영 여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 정한 사업이 계획대로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최소한 이제 실효 방지를 위해서 실효 전에 그 보상률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기 계획하고 저희가 실제 예산 수립하고 좀 괴리가 발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그 실효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그 단계별로 이제 실효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타 시설에 보면 포승업에 일종 항만해서 그 고시된 건 2015년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6천억이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사업은 평택시가 6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는 거 이제 평택시 결정돼 있는 도시의 시설을 다 보고 드리는 거고요. 사업 시행 주체는 이제 꼭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자일 수도 있고, 뭐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에 따른 이제 항만 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돼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 재정 시의 재정으로 모든 걸 다 부담해서 시행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거네요. 사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것도 이제 그 국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 계획에 담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민간 개발을 하면 도로 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고 시의 예산이 직접 투입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광역 그 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386도 확장하는 것도 보면 이제 LH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서울청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시설 결정이 되면은 이 그 전체 시설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것 중에도 그 도로를 실시할 때 각종 그 도시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걸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일정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세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 속에서 이제 그래서 좀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집행이 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